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부정적 여론과 지지율 정체의 특검 수용 지원금 철회. 어제 저녁부터 얘기가 나온 그 사안입니다. 어제 저녁에.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내년 1월 또는 2월에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2월이면 뭡니까? 3월 9일날 선거에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때 총선을 앞두고 불과 한 달 전에 그야말로 살포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이 헬리콥터 살포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4.15 총선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중에 무시 못할 요인이 바로 국민지원금입니다. 아니 몇십만 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데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누가 전국민 지원금 하면은 싫지는 않죠. 단지 이게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나라를 위해서는 이거 아닌데 나라 국간이 지금 뭐 청년들 실업사태 이런 거에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그 몇십만 원을 이렇게 다 전 국민을 주어줘. 이건 아닌데 라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돈을 주는 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보다도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식도 나한테 이렇게 용돈 안 줘. 몇 년을 가도 뭐 겨우 추석 때 한번 내려와가지고 10만 원, 뭐 20만 원 주면은 아주 딱 어깨를 피고 돌아가는 그런 편국에 나라님이 이렇게 몇십만 원 자기한테 돈을 준다. 그거 마다할 사람이 없죠. 실제로 이 투표하는 심리에 그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선거 전문가들의 아주 공통적인 일이죠. 야, 몇십만 원 갖고 A를 찍을 사람이 B를 찍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이쪽 진영의 30%, 이쪽 진영의 30%, 맥시멈 60%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지만 나머지 40%, 예, 35에서 45%로 판단이 되는 분석이 되는 이른바 스윙 보터, 예, 중도층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뭐 핵폭탄보다도 더 크게 효율적인 작은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 지원금을 철회하겠다. 나는 정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지만 이렇게 다들 부정적으로 나오니 그러고 뭐 국가의 곳간이 지금 뭐 비어가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저런 뭐 엄살이니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를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같은 여당이나 그게 맞는지 야당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거나 뭐 국정감사 하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일견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이 자기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국정감사하겠다 고소하겠다 하는 얘기가 이틀 전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거 제대로 이렇게 선대위가 짝짝짝짝 굴러가지는 않는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지원금 철회는 그렇다고 치고 특검 수용은 어떻습니까? 특검 수용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단서를 달고 조건부 수용을 했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는데 동의하겠다라고 검찰 수사 미진이라는 고리를 달았습니다. 연결고리. 그렇죠? 연결고리를 달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특검을 버텨도 이게 안 되겠다. 그런 검찰 수사 저렇게 미진하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조건을 이제 뗐습니다. 예, 특검을 수용하겠다. 여야가 발의를 하면은 수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진일보한 그런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지원금, 특검 수용 이런 것이 완전히 180도로 지금 전향적인 수용을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예, 그거 조금 뒤에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네, 대장동 조건을 안 붙이고 특검 지원금 대상 방식 고집 않겠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조건을 안 붙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봐라,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유연하지 않느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게 본인의 어쩌면 공약 중에 제1호 공약인데도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하고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니까 저렇게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지 않느냐라고 저렇게 유연성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야당 얘기가 지지율 하락하자 구육책. 여러분 어떻게 맞을까요? 네, 유연성을 보여준 게 맞을까요? 지지율 하락에 대한 구육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 도중에 우리 토미리스님이 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아주 소중한 정성을 또 쏘아주셨네요. 네, 박사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토미리스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죠. 어떠한 사안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저런 측면이 섞여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봐라, 그렇게 본인이 아주 고집스럽게 끝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유연성 면도 뭐 없잖아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많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거의 한 50%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준다는데 국민들에게 다 1인당 한 40에서 50을 주고 총액으로 지난번에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을 채워드리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거는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전 국민의 반이 넘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돈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그거 아니야.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라는 국민들이 어찌 보면 참 현명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네, 더 중요한 게 이른바 집토끼, 산토끼 논란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중도 확장을 위해서 산토끼를 잡으러 가자. 예, 집에서 기르는 집토끼는 이 빗장을 열어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 너희들 저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들어와 해도 나오질 않죠. 예, 그렇게 한 1, 2년만 하면은 집토끼는 그냥 집에서 사는 토끼인 것이죠. 그런데 산토끼는 산에서 펄펄 나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집토끼는 됐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 이른바 중도층, 중도진영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산토끼를 겨냥을 해서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뭐 그 식당, 총량제, 뭐 이런 것이죠. 네, 식당 총량. 너무 이 쓰러지는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이걸 총량으로 규제를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총량제지만 이거는 뭐 일견 뭐 그런 그 자영업자를 위해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남아있는 사람 이름만으로도 망하지 않게. 그런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창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경제라는 게 그런 적자 생존, 물론 이게 그야말로 이게 정부가 방임하고 방치가 되면은 다 서로 마이너스 게임이 되는 것이지만 적정한 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식당은 살고 그렇지 않은 식당은 도태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하나의 그 도도히 흐르는 컨셉입니다. 개념이죠. 네. 그걸 이제 총량으로 묶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식당 하는 분들은 나쁠 게 없죠. 왜? 누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권리금을 훨씬 더 높게 주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창업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글쎄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이게 집토끼, 산토끼 계산을 하면서 예, 산토끼도 잡지를 못하고 오히려 집토끼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들이 야, 저 이재명 후보 왜 저래? 왜 저렇게 중구난방 그 정책을 펴고 별로 이렇게 준비된 후보 같지가 않네. 오히려 4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한테도 오히려 밀리네라고 지금 약 3에서 4%포인트로 뒤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평균 한 15% 뒤지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토끼를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저 특검이라든가 네, 바로 이 기존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회하는 그런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저는 집토끼에 대한 이른바 민주당 지지 그 세력을 일단 굳건히 하고 거기를 기반으로 다시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으니까요. 다시 이제 요게 어느 정도 해서 지지율이 따라잡히면은 다시 또 산토끼를 겨냥한 그런 그 행보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그건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대장정으로 지금 완전히 저렇게 철회가 됐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집토끼와 산토끼의 산술적인 그런 그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제가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당 후보가 교체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저만 그럴까요? 야당 후보도 보나마나 힐링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런 얘기가 지금 계속 솔솔 나오죠. 네. 지금 이제 14, 15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20% 격차로 앞에 2자가 붙으면은, 예, 14, 15, 1자가 아니라 2자가 붙으면은, 저거는 정말 이 국면이, 다릅니다. 네, 지금 윤석열 42, 이재명 31, 여론조사가 나오죠. 지금 어떻습니까? 11%포인트 차이죠. 예, 대략 앞에서 하여튼 10에서 1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지금 두 자리 숫자, 앞에 20%가 넘게 차이가 나면은 지금 우리, 말씀하신 후보교체론, 힐링님인가요? 말씀하신 후보교체론이 아마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후보 교체가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낙연 후보라든가 지금 예비 후보 또 뭐 김부겸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준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가지고 후보 교체가 되면은 어떻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근데 후보 교체가 참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20%까지 차이가 벌어질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아주 예의주시를 할 사항인데요. 예, 마찬가지죠.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여러 가지 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야가 지금 공이 물론 정도가 여당 쪽에 훨씬 심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을 보다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보다 참 처음 본다라는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오죠. 네, 글쎄 어제 이재명 후보는 어디를 갔습니까? 야구장을 갔는데 예, 요 기사 하나 보고 야구장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첫 공약을 접었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아주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 사실상 이재명이 공들인 제일 첫 공약으로 우리가 꼽는데 바로 이 첫 공약을 이 철회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역화폐, 또, 손실보상. 네, 손실보상은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관철을 하겠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철회를 하더라도, 지역화폐, 손실보상 이런 걸로 통해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저쪽, 네. 재난지원 관련 입장 변화가 몇 개 있었죠. 10월 29일,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전이네요. 추가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추가로 최하 30만원, 50만원 해야 한다. 아주 강경했죠, 이때는. 근데 11월 들어와서 지지율이 빠지자 이제 상당히 뉘앙스가 변합니다. 초과 세수도 있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 다음 날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상당히 이 뉘앙스가 변하죠. 또 흉년의 곡간을 잔뜩 쌀을 비축해 놓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건 누굴 겨냥한 겁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죠. 네, 바로 어제입니다.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지금 입장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야구장을 갔는데요. 야구장에 한국 시리즈였죠. 네, 어제 끝났습니다. KT가 4연승을 하더군요. 4전 전승으로. 예, 한국 시리즈로 간 야구장을 했는데, 네, 저렇게 또 카메라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막 찍으니까 저렇게 또 살짝 기대서 아주 다정한 포즈를 취했는데요. 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저겁니다. 맨날 같이 있어서 특별한 소감이 없다. 예, 맨날 같이 있어서 특별한 소감이 없다. 예, 뭐 아주 사전으로 뭐 보면은 일주일 전에 그 이른바 낙상 사고에 딸린 그런 여러 가지 그 소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뭐 야구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자 봐라 우리 정상적인 부부랑 똑같이 아주 다정한 부부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같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오고 또 포즈를 취하고 소감을 묻자, 우리는 맨날 같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
자연스러운 그 행사다. 특별한 소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 보기에 사진은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어느 가정이나 저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네, 그건 뭐 저는 평가를 합니다. 뭐 물론 표를 위해서 인위적인 그런 요인이 담겼다고 또 보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은 네, 화정한 화목한 가정이 예, 수신제가 치국평천 아니겠습니까? 수신제가 예, 저도 뭐 수신제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치국평천화를 하려면은 역시 자기를 먼저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예, 집안의 만사가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정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참 쉽지가 않더군요. 네, 그렇군요. 예. 아, 저게 화장이 잘 된 겁니까? 강남 미용실 가서 메이크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냥 뭐 이렇게 화목한 모습은 우리 그대로 화목한 모습대로 봐주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정책 변경, 노선 선회, 그리고 어제의 야구장 모습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는 우리가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참, 아주 참, 이 만평보다도 훨씬 촌철살인의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시네요. 예. 예. 사진을 찍기 전에 바로 저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군요. 준우 아빠님. 예. 네. 네, 그거는 또 이 개인적인 또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